트라다 준비했습니다. 짜잔! 정현우의 광복별 수능 만점의 비밀! 자, 그럼 먼저 국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쫙! 어우, 기출문제 분석하기. 그렇습니다. 기출문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싼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인데요. 현우 학생은 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분석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출문제 활용하셨어요? 저는 이제 고3 올라와서는 기출문제를 한 10개년을 한 두세 번 풀었거든요. 10개년이요? 네. 오, 제가 수능 봤을 때 문제까지 풀어보셨겠는데요? 나이가 혹시 비밀입니다. 아닐 것 같은데.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러니까 2005년 거부터 2005년. 2015년 거까지 이제 네. 육구 수능을 이제 봤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한 하루에 하나씩 풀면 한 30개, 한 40개 돼가지고 네네. 한 달 좀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풀었을 때는 그냥 풀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를 네. 풀겠다. 그냥 내 앞에 놓여 있는 예를 들면 뭐 50문제 아니면 뭐 네. 45문제 이거를 그냥 풀겠다 하고 네. 그냥 풀고 채점하는 방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었어요. 그게 그냥 그때는 결과가 어땠나요? 좀 많이 틀렸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그러고 채점하고 그리고 당연히 틀린 건 좀 왜 틀렸을까 한 번 정도는 근데 많이 고민 안 해봤어요. 한 번 정도 네네네. 보고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처음이었으니까. 예, 그땐 처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EBS도 보고 아니면 뭐 다른 시 같은 것도 보고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뒤에 기출문제 한 번 더 봐요. 네네. 이제 그럴 때는 좀 푼다는 느낌보다는 분석한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분석하기. 예, 분석한다는 느낌으로.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문에서 뭘 강조하고자 하는 거를 네. 찾아요. 역접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게 반복되는 그런 뭐 표현이나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잘 안 보이더라도 좀 노력하면서 찾으려고 해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비법이네요. 반복되는 거를 보면 그게 지문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반복이고 그다음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예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처음으로 말했던 역접, 그러나 이런 거. 이 세 개를 좀 잘 보면 이 지문이 결국 뭐를 말하는 거고 또 그거를 이제 문제랑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결국에 문제를 풀기 예, 위함이니까요. 억지로 연관시키기보다는 조금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강조가 돼가지고 이런 게 문제로 나왔구나라는 거를 두 번째 풀 때는 좀 보면서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기출문제는 대체 언제 풀어야 되느냐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기출문제는 언제부터 푸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냥 고2 겨울방학 때부터 계속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때부터. 어느 정도 개념이 갖추어진 예, 상태에서. 현우 학생이 사실은 국어에 굉장히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대요. 자, 이러한 비법들을 통해서 국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국어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좋습니다. 영어 하나 둘 쫙! EBS와 어휘 정복이네요. EBS 역시 EBS 연계 중요하고요. 영어의 가장 기본인 중에 하나가 바로 어휘죠. 자, 그럼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EBS가 좋은 풀거리가 되니까 거기에서 그렇죠. 문제를 풀면서 어휘나 이제 수거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 이제 문법적 그런 좀 특수한 문법들 있잖아요. 보통 해석하기 힘든 그런 것들도 EBS 지문 보면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다 보면 좀 내가 좀 이해하기 힘들다. 좀 수거가 뭔지 모르겠다. 어휘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외우두다 보면 이제 수능이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좀 낯선 문제들이 나왔을 때, 낯선 구문들이 나왔을 때 뭐 영어의 구문이 막 무제한적으로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쌓여 나가면 좀 색다른 문제를 봤을 때도 이런 거는 이런 문법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어. 그리고 이 어휘는 그때 봤던 거지. 이런 게 기억이 나면서 좀 독해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EBS가 연계 때문에 풀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 자체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을 때 별도의 단어장을 구입하지 않고 단어장을 직접 만들었다고 얘기하셨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드셨어요? 보통 이제 그냥 기출 풀다가 모르는 단어들 그런 거를 다 적어서 이제 노트로
옮겨 적었죠 이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보는 건가요? 예, 그거를 이제 계속 봤어요 저는. 아, 계속 수능 때까지? 예. 수능 때까지 들고 들어갔나요? 아 그건 아닌데 그건 어쨌든 아닌가요? 네. 계속 좋습니다. 봤죠. 예. 네. 영어, EBS와 어휘 정복 잘 알아두셨죠? 자, 다음에 수학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학.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모든 문과 학생들의 난제! 가장 큰 적입니다. 수포자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수학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 한번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 자, 삐리릭 뿅. 시간 투자와 시간 활용. 전반적으로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제일 이게 설명하기 힘든데.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만큼 수학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사실 이게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라 맞습니다. 좀 설명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래도 엄청 어려운 문제들은 거기에 포함이 되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떠한 특정한 유형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유형을 어떻게 푸냐? 그것을 알려면 일단 그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수능 문제가 30개 있는데 한 25문제 네. 이 정도는 거의 이제 정해진 유형에서 나온다 보면 돼요. 네. 그런 25개는 정해진 유형에서 나온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푼다라는 거를 조금 이미 아는 상태에서 풀면 좀 더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렇죠.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샤프심 싸움이라고 봐요. 샤프심 싸움. 예.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이게 많이 써야 돼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수학 전공은 아니지만 수학은 진짜 적어주신 것처럼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또 말씀하셨듯이 또 유형별로 묶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문과 학생들 또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요. 자, 문과 절대 수학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투자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수포!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수학도 여러분들 학습에 꼭 중요하고요. 수학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학할 수 있는 또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 참고하셔서요. 절대 수포하지 마시고요. 수학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국어, 영어, 수학 살펴봤고요. 마지막 드디어 사회탐구가 나옵니다. 사회탐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셔야 되죠? 좋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디리리 뿅. 자, 원리로 이해하는 개념 정리. 제가 한국지리 10킬 레시피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죠. 원리 중요합니다. 자, 일단 사회탐구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요. 어떤 과목 선택했는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네. 한국사가 필수화되기 전 세대라 한국사랑 한국지리 2개를 했어요. 한국사는 또 반드시 하셨어야 됐죠. 예, 서울대를 가려면 이제 한국사를 해야만 해가지고 한국사를 했는데 일단 한국지리 말고 한국사부터 설명을 하자면 근데 사실 지금이랑 맞지 않는 게 지금은 뭐 필수 한국사다 보니까 좀 쉬워지고 그렇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 때를 얘기를 하면 결국 그게 어쨌든 시험 포인트가 교과서다 보니까 그 교과서에 나온 그 지역적인 그 날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보도단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를 끼고 살았어요. 교과서를 외웠어요. 교과서를 몇 번이나 보셨어요? 그거를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익숙해지려고 그냥 시간 날 때 봤어요. 계속 책 읽듯이 독서하듯이. 좀 되게 지루했지만 근데 어쨌든 한국사는 뭐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반복하고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반면에 한국지리는 그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일단 우리 한국사랑 한국지리 선택하셨대요. 여러분들 한국사 아마 필수로 하셔야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니, 모든 학생들이 하셔야 되죠. 자, 한국사 왕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 중요하고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도 역시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지리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